급성요통이 오면 대부분 이유 없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소한 일상생활을 하다가 심지어는 기침하다가 영문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도 말씀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급성요통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사실을 보통 잘 모르세요. 펴야겠다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잡고 더 넘기려고 이렇게 하다가 추가적으로 더 아파지거나 손상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꼭 피하셔야 됩니다. 즉시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소변에 문제가 있다,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심각한 증상이기 때문에 무조건 응급실로, 초응급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주캐쳐 한방병원의 병원장 박철현입니다. 허리를 삐끗한 후에 아무 이유 없이 아침에 못 일어나거나 통증이 너무 심해서 화장실도 못 가셨던 그런 경험들 있으신가요?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원장님 어제까지는 멀쩡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허리가 잘 안 펴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내원하실 때 자세가 대부분이 앞으로 이렇게 꾸부정한 자세거나 아니면 옆으로 기울어져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자세로 이렇게 종종 들어오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통증이 예고 없이 찾아오면 일상이 완전히 마비되죠. 이런 급성 요통은 발생 후에 첫 48시간이 골든타임, 이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회복 속도를 결정짓습니다. 잘못된 상식이나 처치로 2주 만에 나올 수 있는 통증들이 2개월 이상 길어지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이번 영상에서는 15년간 제가 수많은 요통 환자들을 치료해온 한의사로서 급성 요통이 발생했을 때 증상별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즉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집에서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응급처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허리가 아플 때 더 이상 당황하지 않고 정확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급성 요통은 말 그대로 갑자기 찾아오는 허리 통증입니다. 한 번 시작되면 24시간, 48시간 동안은 거의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고 대부분 한 6주 이내는 호전되는 경과를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통증의 강도가 매우 심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가 참 많죠. 급성 요통이 오면 대부분 이유 없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소한 일상생활을 하다가 심지어는 기침하다가 영문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도 말씀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급성 요통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사실을 보통 잘 모르세요. 그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통증이라는 것은 늘 있지만 느끼게 되는 것은 어떤 한계점, 역치를 넘어야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알기 쉽게 통증 점수라는 게 있는데, 점수가 쭉쭉쭉쭉쭉 쌓여가다가 60점을 넘어야 이때부터 통증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거는 이 통증 점수는 근육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통증 점수를 구성하는 거는 소화에 관련된 거, 수면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스트레스 혹은 뭐 본인의 성격,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 점수를 구성하는 게 많습니다. 통증 점수가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높아요. 자다가 자주 깬다 이런 분들도 점수가 기본적으로 좀 높아지는 상태입니다. 평소에 이런 게 점수를 많이 따놓은 분들은 조금만 무리를 해도 바로 60점을 돌파하기 때문에 통증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요 60점이 지났을 때 아파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치료를 하겠죠. 치료를 해서 점수가 60점 아래로 내려오면 그 다음부터는 통증을 못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침을 한 번 맞았다, 스트레칭을 했더니 안 아파졌다, 그럼 내가 병이 나았나? 이렇게 착각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59점 상태로 유지를 하다가 사소한 자극, 자는 동안에 피로가 쌓여있다가 1, 2점이 추가돼서 61점 넘어가는 순간 아침에 일어나면 아프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통증 점수를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아픈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쌓여있는 이런 통증 점수들 때문에 아프게 된 건 알겠는데, 아파도 너무 아프다,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게 아플 필요는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뇌가 몸을 더 이상 움직이면 다른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겠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해당하는 근육들의 자물쇠를 채워가지고 못 움직이게 만드는 거거든요. 쓰면 안 되는 경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뇌의 명령에 따라서 안 쓰고 쉬어줘야 돼요. 언제까지 쉬어야 되느냐? 뇌님이 이제 움직여도 된다라고 판단하고 이제 자물쇠 풀어줄 때까지, 그때까지는 쉬어야 됩니다. 급성요통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응급실을 찾아간다, 가까운 병원으로 서둘러 이동을 한다? 아닙니다. 정답은 푹 쉰다. 푹 쉰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허리를 운동으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일단 급성기에는 오히려 휴식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급성요통 환자들은 어떻게 쉬는 게 가장 좋을까요? 급성요통인 분들은 대부분 숙인 채로 허리를 펴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몸을 펴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누워서 쉬실 때에는 바닥이 이렇게 있으면 몸이 이렇게 있고, 무릎을 위로 이렇게 굽히고 올리신 채로 쉬는 자세가 가장 좋아요. 근데 급성으로 아픈 분들은 다리 올리고 있는 것도 힘들거든요. 여기에다가 쿠션이나 큰 베개를 띄우고 다리가 올라간 거를 유지한 채로 편안하게 쉬시는 거, 이게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허리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들을 다리를 구부름으로써 압력들이 풀어지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며칠 동안 아예 누워만 있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요통이 있으면 한 일주일 정도는 누워 있으라고 이런 게 권장됐는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은 48시간 한 이틀 정도부터는 조금씩 움직이면서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회복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냉찜질하고 온찜질을 적절히 잘 활용하시는 겁니다. 급성요통 초기에는 24시간, 48시간 동안은 냉찜질이 좀 더 효과가 좋아요. 왜냐하면 냉찜질은 초기에 생긴 염증들을 좀 줄여주고 통증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얼음팩을 수건으로 싸서 아픈 부위에다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대주시고 1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반복을 하세요. 주의하셔야 될 거는 만약 오래되고 있으면 피부에 동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되는 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초기에 이제 냉찜질 한 이후에는 원찜질로 바꾸시는 게 좋아요. 원찜질은 피부에 이제 혈액순환 도와주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거든요. 이것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뜨겁고 하면 오히려 염증이 더 악화되거나 저온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까 항상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그래요. 통증이 있으니까 당연히 찜질방 가서 뜨끈뜨끈 지져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 급성기에는 냉찜질이 먼저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부어있다 그리고 열이 난다 하면 더더욱 원찜질을 하시면 안 되고 냉찜질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급성요통이 있을 때 증상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행동들을 말씀드릴게요. 이런 행동들은 꼭 피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무리한 스트레칭, 무리한 운동. 급성요통이 있을 때는 이거를 이제 스트레칭으로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초기일수록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요. 특히 허리가 이렇게 아프니까 펴야겠다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잡고 더 넘기려고 이렇게 하다가 추가적으로 더 아파지거나 손상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은 항상 평소에 아플 때는 쉬어야 된다. 급성기가 지나고 통증이 어느 정도 줄어진 다음에는 전문가의 지도하에 적절한 스트레칭, 그 상황에 맞는 스트레칭과 강화 운동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오랜 시간 앉아 있는 거나 오랫동안 서 있는 거. 척추는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것이 가장 안 좋다고 영상에서도 제가 많이 설명드렸을 거예요. 근데 하물며 급성 요통이 있을 때 더더욱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서 있을 때 허리 디스크에 걸리는 압력이 100이라고 하면 앉아 있는 자세는 허리 디스크에 압력이 150으로 50% 정도 더 가해집니다. 앉아 있을 때는 허리 위쪽으로만 하중이 쌓이기 때문에 디스크가 훨씬 더 많은 압력을 받게 됩니다. 병원에 내원하시는 많은 사무직분들이 이 문제로 고생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아파도 어쩔 수 없이 업무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한 30분마다 자꾸 일어나셔서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자세 바꾸는 거, 의자에 앉아 계시든 서 계시든 허리를 계속 움직여 주시는 거, 이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요추에 허리 지지대가 있는 의자를 사용하거나 수건 같은 걸 말아서 허리 쪽을 뒤에 이렇게 편안하게 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받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마사지나 지압을 남용하시면 안 됩니다. 아프니까 마사지로 풀어줘야지 이런 생각으로 엄청 세게 마사지나 지압을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전문가가 아닌 사람한테 받는 마사지는 오히려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는 허리 아픈데 친구한테 허리 밟아달라고 해가지고 허리가 더 악화된 분이 계세요. 허리 안에 뭐가 있을 줄 알고 그 건장한 분들이 올라가가지고 발로 밟고 무조건 안 좋습니다. 급성 통증이 있을 때에는 특히 전문가한테 꼭 상의를 하시고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의학적인 치료 중에 이제 추나법이나 침치료 이런 게 급성요통에 효과가 좋긴 한데 얼마나 길게 치료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한의사의 진단과 지도를 따르시는 게 좋겠어요. 대부분 이제 급성요통은 초급성기인 하루 이틀 정도를 잘 쉬고 어느 정도 보행에 문제가 없다, 좀 걸을 수 있겠다 할 정도의 내원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즉시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심각한 증상이 있을 때 다리에 방사통이 있다. 그냥 허리 아픈 게 아니고 다리 쪽으로 쭉쭉 뻗치는 통증이나 저림이 있다. 이러면 병원을 찾아가시는 게 좋아요. 걷는데 한쪽 다리에 근력이 쭉쭉 빠진다. 또 신경이 심하게 눌려있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병원을 찾아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대소변 문제. 특히 소변에 문제가 있다. 소변이 안 나온다라든가 아니면 변이 내 생각과 다르게 막 샌다든가 이런 경우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심각한 증상이기 때문에 무조건 응급실로, 초응급 상황입니다. 그리고 발열이 심한 경우, 어디 부러진 다음에 허리 통증이 생겼다. 이런 경우도 추가적인 골절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꼭 병원을 가셔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통증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때, 일반적으로 이제 급성요통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좋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오히려 통증이 줄어들지 않고 악화되고 있다면 이것도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통증이 이제 계속되는 것은 단순한 근육 염좌를 넘어서 협장증이라든가 디스크 탈출 혹은 전방전이증, 골절, 심하게는 종양 등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반복적으로 발생한 요통. 같은 부위의 통증이 한 번 아픈 분들이 계속 아픈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좀 낫다가 지나면 또 아프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재발을 한다면 요거는 조금 다른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통증이 반복된다면 잘못된 자세라든가 아니면 생활 습관, 다른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보면 같은 부위에 3개월 이내에 2번 이상 이런 급성 통증들이 생긴다면 정밀 진단을 좀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고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급성 통증이 어느 정도 이제 완화된 다음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관리가 중요합니다. 운동을 시작하시려면 일단 급성기 지나고 나서 서서히 시작하되 걷기나 수영처럼 무게가 많이 안 걸리는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은 허리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 꼭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식습관도 중요한데 체중 관리가 허리 건강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특히 이제 복부 비만하고 내장 비만은 요통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데요.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소장이 한 7m 정도 되고 거기에 이제 부속 조직들이 달려 있는데 기본적으로 허리가 소장의 무게만 3.5kg 정도를 버티고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내장 지방이 3kg만 들어도 허리의 무게가 거의 2배 가까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균형 잡힌 식사로 내장 지방이 없게 체중을 유지하는 거, 이것도 요통에 생각보다 엄청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급성 요통이 왔을 때 대처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갑작스럽게 오는 허리 통증은 일상을 완전히 마비시킬 만큼 고통스럽지만 적절하게 초기 대응만 잘 해도 회복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통증이 있을 때 무리하게 막 참고 버티고 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휴식과 관리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질문이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